다 식어가는 다 불이 꺼져가는 것 같던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네. 양상이잖아요. 어저께 속보가 막 떴죠. 예, 어제 속보 막 떴고 이게 도대체 저 2부에 배당된 직후에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결단이 과연 시간이 늦어지는 거냐 빨라지는 거냐고 온갖 뭐 말이 많았지만 저는 어제 그 4시에 그 다른 방송하면서도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의 결단이고 이건 최대한 빨리 하려는 흐름이다. 근데 결국 제가 거기서 저도 이제 막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이제 취재한 결과인데 속도전이라는 데는 이제 거의 이론이 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또 노태학 그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을 하고 회피했고요. 있어갖고 예. 회피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죠. 예. 회피하는 걸로. 예. 이게 되게 속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바로 어제 심리하고 또 내일 또 심리한대요. 네. 그럼 이것도 이례적인 속도전이 맞잖아요. 완전히 이례적이죠. 보통은 왜냐하면 처음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들어갔을 때 원래는 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에는 예. 이제 네 분의 대법관이 계시는데 전원일치로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보니까 전원일치가 안 될 것 같다든지 혹은 그 전에라도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해부하는 게 낫겠다. 뭐 판례를 사건의 변경해야 성격상. 된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주목도가 크다든지 그렇죠. 중종이 사회적으로 있다든지. 예. 중요성이 있는 근데 사건. 이거를 대법원장이 배당하자마자 가만있어 봐. 이거는 뭐 음. 생각할 여지도 없다. 야. 그냥 전원합의체 빨리 맞아요. 가자. 당일날 라고 한 했다는 거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예. 거죠. 그래서 당장 그 대법관 배치표는 좀 이따 주시고 우리 또 이럴 때 늘 나타나는 어디선가 무슨 누구인가 무슨 일 생긴 분들 나타나시는 우리 정청래 그 의원께서 저기 SNS 띄우셨죠. 네.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대선판의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나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건 대법원에 일단 상당히 큰 물음표인데. 예? 싶은가? 이거 화낸 거잖아요, 진짜. 그건 느낌표. 아니요, 물음표가 화내는 물음표예요, 저거는. 제가 서고 싶은가? 그럼요. 등판하고 싶은가?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 지금 물음표인데. 저게 그렇게 말하는 거면 혼자 일기장에 쓰듯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의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저분이 그럴 뿐이냐고요. 알콩달콩이잖아요. 알콩달콩.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 톤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니면 여기서 진행하시든지 심지어 민주당 게시판 물론 게시판의 일원이지만 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주장까지 뭐 하여튼 나왔어요. 네. 당원 게시판에 예. 민주당의 유일한 무기인 탄핵으로 모조리 갈아엎어야 된다. 저도 옛날 제 자신 방송에서도 정말 민주당은 심각하면 대법관도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그렇죠. 일찍부터 했었는데 저런 얘기가 실제로 이제 당원 게시판이지만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건 그만큼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상당히 위기감 내지는 이건 이제 다 끝난 게임인데 막판에 이상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위기감이나 약간 걱정을 하는데 또 걱정을 좀 티내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지금 전 왜 저렇게 그까지 걱정하는지 모르겠고. 걱정이 안 되세요? 뭐 아니 대법원장이 예. 저희 대법원 633 원칙 그리고 중립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립을 추구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거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걸 6월 3일 전에 못 내면 예. 결론이 안 나오면 저는 사실 6월 3일 전에 결론이 안 나오고 그 나버리면 이제 그때 또 논쟁이 엄청 헌법 84조에 대한 논쟁이 엄청 맞아요. 많아지겠지만 저는 재판이 멈출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법원은 5년 내내 이거 왜 안 하냐? 예. 한쪽에서는 왜 안 하냐? 한쪽에서는 야 하지 말아야지라고 압박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정치적으로 뭔가 야 이거 봐라 여당이 돼가지고 누가 하지 말라고 압박하니까 안 하는 거냐? 오히려 그때 정치적 논쟁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6월 3일 전에 그게 무죄든 유죄든 털어내는 게 가장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본인들이 나중에 5년 내내 시달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판단 아닌가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왜 그래요? 저랑 생각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이 보고 계시면 자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은 정청래 의원님과 생각이 다르시답니다. 네. 예, 잘 기억해 두시고. 생각이 자주 달랐습니다. 자주 달랐습니까? 예. 뭐 괜찮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예. 그리고 내일도 심리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맞아요. 저 우리 법률가시니까 이 페이스면 대선 전까지 결론 낼까요? 낼 수 있죠. 낼 수 있다. 왜냐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받은 게 있었는데 그때 그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 그때도 문제 뭐 50억 대장동 어쩌고 그쵸, 이 그 논란의 의혹이 재판 있죠. 큰형 정신병원에 넣었다고 분명히 거짓말을 허위사실 얘기했으나
그때 권순일 대법관 등이 뭐 토론에서 맞아요. 질문받고 한 거고 즉흥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새로운 판례를 예,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그때도 유죄로 항소심이 나왔는데 전원합의체로 가갖고는 그게 무죄로 뒤집혔단 말이에요. 예. 뒤집히는데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고 한 달 만에 결과가 한 나왔어요. 달 만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유죄가 아니라 이제 항소심은 무죄잖아요. 무죄, 예. 근데 유죄 취지로 바꾼다라고 해도 그때의 속도감으로 보면은 다시 한 달 안에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바로 넘겼다라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때 한번 뒤집히는 게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왔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을 했던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1심에서 보통 공직선거법은 벌금형 나오거든요. 예. 근데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렇죠. 해줬어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 입장에서는. 대법관 그 전원합의체 제가 그 그래픽 하나 아까 준비한 거 있죠. 전원합의체를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원래 대법원장 포함 14명인데 네. 그 중에 법원행정처장은 원래 재판에서 빠지고 네. 그래서 13명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노태학 그 대법관은 나 선관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중앙선관위원장에서 회피 신청을 했어요. 본인 회피 신청해서 회피해서 빠져서 저렇게 조르륵 대법원장 포함 12분이 이제 하게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11명이 하고 대법원장은 이제 뭐 일종의 재판장만 맡을 텐데 원래 지금 이 2부의 박영재 주심 재판관이 그대로 주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 재판부에 이용구 아마 대법관이 그 2부에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후보는 저 2부에서 하다가 원래 4명씩 구성되는 2부에서 소부에서 하는데 그 2부에서 하다가 이용구 대법관 같은 분은 끝까지 나는 이거 이렇게 만장일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기 어렵겠는데 시간이 좀 끌어지면 한 달, 2달 하다가 그럼 안 되겠다. 야. 이거 만장일치 안 나온다. 4명이서 전원합의체 올리자. 이래서 사실 시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대선까지는 절대 안 나올 거로 예상하고 기대했을 텐데 하루 만에 그냥 뭐 한두 시간 만에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이거 무조건 전원합의체 가자. 이 부분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원합의체로 갈 거라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당일날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심리기일도 어저께 했는데 내일 그러니까 이틀 만에 잡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뭐 지금 한 20년 이상 재판했던 전현직 판사들도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야당의 대표가 지금 대권 후보로서 거의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속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들 스스로가 633 원칙 지키라고 일선 법원에다가 다 공문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1심 2년 2개월 걸리고 항소심 뭐 4개월 걸리고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이라도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파기 재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포인트인데 파기 환송이냐 파기 재판이냐 아니면 물론 무죄로 무죄 확정이냐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다는 건데 파기를 하게 됐을 때는 보통은 파기환송을 하는데 이런 속도감으로 하면은 파기 재판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문화일보 사설에도 파기 재판 할 거면 파기 재판해라. 그러니까 무죄 확정하든지 파기 재판하라고 사설도 썼더라고요. 근데 법률적으로 이게 항소심이 유죄인데 그걸 무죄로 파기 재판하는 경우는 좀 있어도 파기 재판 자체가 확률도 되게 별로 없지만 희박하지만 근데 무죄인 거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죄로 틀어서 그냥 재판하는 경우는 그렇죠.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또 형량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형량을 정하기도 그렇고 사실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근데 때문에. 좀 전에 파기 재판 얘기하신 거 근데 파기 재판 가능 근데 있어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있으니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보기에 근데 이런 보니까 경우들이 거의 없어서 1심하고 2심이 있는데 2심이 보니까 너무 틀렸다 야. 2심은 아닌 것 같고 1심 잘했던데 파기 재판 1심으로 그냥 확정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은. 근데 사실 또 그런 제3의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게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의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뭐 백현동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무죄라고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 갔을 때 그 중에서 또 예. 뭐죠? 아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아니, 네. 성추님에 대한 지금 댓글이 아주 좋답니다. 아주 합리적이셔서. 예, 예. 그래서 예.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한다고 해도 1심에서와 또 다른 형태의 유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김문기 그러면 부분을 그럼 일부 자판하기 유죄- 파기 자판하긴 힘들죠. 그쵸.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 자판으로만 한다 해도 파기 환송을 한다고 해도 이게 그럼 선고 전에 확정은 되지 않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은 되지 않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헌법 84조의 해석도 이재명 대표 개인의 해석인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국정이 좀 마비될 수 있는 부분들,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리스크를 안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굳이 대통령을 시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파기환송이 만약에 말씀드리는 대선 전에 거니까. 나오면 국민들한테 비록 다시 고등법원 가서 재판을 하게 됐지만 이분은 이거 보세요. 대법원에서 보기에도 대통령 돼도 대통령 현역에서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유죄의 판단을 이미 내렸으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 대통령 당선시키면 나중에 또 대선할 수도 있어요라는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침통한 표정을 하지 마시고 근데 아니죠.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성수님 합리적 예. 의견이시라고 뭐 당도 꼭 그 당에 계셔야 되냐 뭐 그런 채팅창 반응이 있다는데 뭐 그 당 좋으신 거죠 그래도. 예. 아니 왜 그런 표정으로 아니 제가 나름 15년째 당원하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예, 제가 오늘 처음 그당- 해가지고 그당 좋으신 거죠? 약간 좋으신 거 같아서. 너무 네. 아니요. 예. 예. 아니 너 오늘 예. 진짜 처음 장원준 듣는데. 쇼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장원준 제가 너무 못했네요 그동안. 예. 제가 시간대가 2시가 맞는 것 같아요. 11시는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 아무튼 예. 또 근데 예, 제가 예, 또, 예, 예.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바로 저당 맞네 좌파 맞네 이럴 수 있을 텐데 예. 저는 파기 자판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보고요. 아까 예, 예, 이거 예. 말씀하신 거 예. 그 이 무죄로 올라온 거를 유죄로 돌려서 파기 자판 한다는 거는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쉽지 않아 예,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뭐 저는 지금 사실상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그 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무죄로 올라온 걸 대법원이 뒤집을 확률이 예. 돌려보낼 확률 그냥 확률상으로 봤을 예. 때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저는 당에서 이렇게 아까 봤던 그런 반응을 굳이 보일 필요가 있는가? 국민들이 느낄 때는 예. 야 그래 지금 이재명 후보가 1등이고 예. 하지만 그래도 공직선거법 하나 정도는 빨리 정리되는 게 맞지 않아? 예, 예, 예.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많아요. 예, 예. 왜냐면 2심 무죄 나왔는데 이거 털고 가는 게 좋지 않아? 예, 예.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좀 속도를 낸다고 야 이거 너네 뭐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은 저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고 막 할 필요는 없다. 뭐 마치 지금 사법부가 이거 돌려보내기 위해 저러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불안해한다는 걸 왜 불안해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건 있습니다. 만약에 파기환송이 일부라도 된다. 예.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6월 3일 전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시 그렇죠. 왜냐면 다시- 고등법원 갔을 예, 때 그렇죠. 유죄 취지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해야죠. 대표의 의견서를 받아야만 받아야 돼요.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84조에 대한 해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의 일방적 해석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양쪽 다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면 그런 상황에서 주권자들이 판단을 내리면 예. 주권자들이 이제 만약에 저 무죄가 됐건 아니면은 대법원이 그때까지 판결을 못 내렸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이건 아니면 일부 파기환송을 했어. 그런 상태를 인지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 주권자들이 결정을 했으면은 주권자들이 야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리스크 갖고 있는 거 알고 찍었어라는 분들이 다수면 저는 84조 해석을 멈추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당선시키는 유권자들의 뜻도 84조의 형사상소초의 재판도 들어가는 정지한다. 거죠. 예. 이렇게 봐서 그 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신단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아마도 사법부가 84조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대법원이 최대한 선택지를 많이 주시는 것 이게 뭐 무죄가 됐든 아니면 파기환송이 됐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니까 주권자들 판단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하는 거는 뭐 why not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짜에 대해서는 그 제가 간단히 해설을 드리고 다음 제가 이제 보니까 6월 3일 대선 이전에 혹시 낸다면 이를테면 5월 20일 이전에 낼 수도 있고 심지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마감일이 5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만약에 5월 11일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는데 아주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5월 25일쯤 대법원이 파기 재판에서 이거는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만약에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 후보를 누구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해서 아예 5월 11일 후보 등록 기한 마감일 5월 11일 이전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대법관들이 이 쟁점도 잘 알고 있고 워낙 재판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해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선거 그 등록하는 거 후보 등록일까지 대법원에서 그런 걸 신경 써줘야 되는지는 저는 그럴 건 아니라고 보고 그냥 대선 이전에만 결정이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선이 계속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5월 29일 날 판단을 대법원 선고되는 게 무척 부담되죠. 그럼 제가 대법관이라도 5월 29일 날, 5월 28일 날 오늘이 지금 내일 24일 날 이제 또 두 번째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안에 선고가 나온다 하면은 뭐 한 5월 20일 그러니까 뭐 한 2주 정도 전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저는 5월 11일이면은 그거는 후보 등록일이 5월 11일인데 그 전까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면 진짜 그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원래 달았던 날개에다가 날개를 하나 더 달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엔 대법원이 상당히 이번 그 재판에 끼칠 영향도 꽤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얘기 할까요? 너무 싱겁지 않냐 이런 질문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짭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짜진 않죠. 영등포에서 여의도 건너오는 길에 현수막으로 김경수 후보가 되게 커다란 현수막 걸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민주당이 경선을 하고는 있구나라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지난번에 첫 번째 토론회 보면서 네거티브가 아니라 사실은 검증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착한 느낌이 했어요. 이거는 서로 누가 더 착한 2등이 되려나 뭐 내기 해보자의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 제대의 날짜 얼마 안 둔 말년병장이 정말 떨어지는 나뭇잎 피하는 것처럼 요만큼의 리스크도 허용하지 않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아마 그 보는 시청자들이 갖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한 누적 90%잖아요. 저는 최종은 80% 아니면 뭐 70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안 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꺼번에 까잖아요. 그게 50%인데 그렇죠. 거기서는 지금 정도의 일방적인 수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요? 거기에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 물론 당연히 독주겠죠. 독주지만 90%까지 안 나오고 많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토요일에 발표되는 호남에서도 90%까지 안 나올 겁니다. 저는 호남은 지금 지지율이지만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있죠. 관심이더라고요. 그것까지 더 포함하면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러면 당도 이것조차도 너무 안전하게 가는 게 아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판이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기는 거면 최대한 룰도 저쪽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룰이란 게 없다니까요. 불리한 룰이 없으니까 다 받아주고 그런 다음에 지금 뭐 국민 여론조사하면 조금 이재명 후보가 좀 덜 나오겠네. 그럼 이것도 중간중간 먼저 좀 까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뭐 이재명 전당대회 때는 85%였는데 이번에 70% 후반으로 떨어져 뭐 조금 군수 후보들 약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흥행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일방적인 룰을 세팅하고 일정도 지금 이렇게 짠 거 자체가 저는 아쉽죠. 이렇게 싱겁다는 얘기 자꾸 전 물론 싱거운 걸 좋아하지만 오래 사시겠네요. 뭐 평양냉면 좋아하고 하지만 이거를 너무 이렇게 짠 거는 아쉬워요. 두고두고 아쉬운 걸로 지적당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정치판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된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2012년에 성남시장 되고 지금 13년 만에 뭐 정말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막 확고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요 세 명이 이재명은 그때 기초자치단체장이었잖아요. 성남시장이었는데 국민 여론조사 100%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홍보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중앙정치 쪽으로 더 가까이 오고 2017년 그때 이제 2018년 20년에 경기도지사가 됐잖아요. 그 2년 만에 그만두고 이제 대권 나왔다가 지금은 의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변방의 정치 신인에서 그 중앙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그 공간을 누릴 이용해서 것을 한 건데. 누릴 거는 다 누려놓고 누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다른 없다는 사람한테는 거예요. 양탄자 안 펴주고 예.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다른. 예. 이거는 이번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후임자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때 3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었지만 바로 그다음 뭐 이렇게 된 건 아니었었잖아요. 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보다는 저는 김동연에 대한 약간 뉴페이스,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그 당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예. 있는 거를 좀 견제한다.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